아, 좀 어려워. 이게 실근의 부호인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만약에 2차 방정식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만약에 두근이 알파, 베타야. 이 두근이 양근인 경우, 이 두근이 음근인 경우, 이 두근이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 이거를 그 옆에 30-1번이나 2번처럼 미정계수가 있는 상태에서 물어봤을 때, 두 실근이 양근이라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찾아내냐 이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보면 돼. 첫 번째 1번. 자,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조건. 자, 봐봐. 선생님이 얘를 그래프 위에 올려볼게. 그러면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오죠.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거나, 그죠? A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얘가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거나, 맞아? 그죠?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 다음에 안 만나거나.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아가들, 얘는 양근, 음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뭘 가져야 돼? 어떤 애를 가져야 돼? 순근이나 실근을 가져야죠. 실근을. 그쵸? 허근이 나오면 안 되잖아. 이해되죠? 따라서 이 두 경우란 말이야. 맞죠? 이게 실근이 나오는 경우란 말이야. 얘는 허근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죠? 안 걸쳐지니까 x. 이거 x 값이잖아,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이 판별식. 일단 실근은 갖고 봐야지. 이해되죠? 그래서 1번. 첫 번째는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죠. 두 실근을 갖는 거 큰 거고 중근을 갖는 경우는 같은 거니까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커야죠. 그래야 둘 다 양근을 갖죠. 그러면 세 번째, 두 근의 곱은요? 0보다 커야지.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야지 돼요. 만약에 2번, 3번만 따지잖아? 그러면 얘가 실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판별식도 따져야 된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이제 유추할 수 있어요. 2번.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는 조건.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음수가 되는 조건? 반대가 되겠죠. 뭐만? 1번은 그대로 똑같죠. 왜냐면은 음수도 실근이잖아요. 그죠? 허근, I는 구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작아야죠. 둘 다 음근을 가지니까. 세 번째, 알파 베타는 0보다 커야죠. 뭐만 달라? 2번만 다르구나. 근데 가끔 문제에서 조건이 있을 때가 있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된다. 이런 조건이 있거나, 아, 둘이 부호는 다르지만 절대값이 같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건을 하나씩 추가해주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 무슨 경우 있어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 그죠?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 자, 얘는요. 알파, 베타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조건에 넣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뭐에 안 넣었어? 판별식에 안 넣었어. 왜 안 넣었을까? 봐. 알파, 베타가 뭐야? A분의 C죠. 그냥 A분의 C. 맞아요? 그런데 얘가 0보다 작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판별식에 넣어보면요. 판별식에 넣어보면 자,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커요, 작아요? a분의 c가 0보다 작잖아요. 음수죠. 마이너스 4 음수죠.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b제곱은요 늘 플러스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양수예요. 얘는 무조건 0보다 어떻다? 크잖아요. 따질 필요 있다 없다? 따질 필요가 없다.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됐죠? 그래서 그냥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얘는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만 따진다는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이거 왜 배웠어요? 옆에 이제 문제 유형을 보면 이런 형태의 문제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필기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시작. 자, 그 다음 것도 필기할게요. 여기까지. 다 쓰면 이제 옆에 문제 풀어.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니까 일단 판별식 뒤에다 넣어야죠. 근데 4분의 뒤에 넣읍시다. 짝수에다가 날리고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m제곱 플러스 2m에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m 되겠다.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1이고 마이너스 2다. 그죠? 그럼 인수분해가 돼요. 맞죠? 그러면 m 마이너스 1 m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아직 구등식 안 배우긴 했는데 선생님이 이거 여러 번 얘기하긴 했지. 만약에 크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얘가 m이야. 그치?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만약에 는 0이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얘가 1이란 뜻이거든? 그럼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얘는 음수 나온다는 거잖아. 0보다 작다는 거잖아. 결국 크거나 같다 그러면 작은 놈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하고 큰 놈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0보다 위에 있어. 왜냐면 그래프가 얘를 따져봐봐. 이렇게 그래프 따져보면 얘가 일로 가야지 0보다 큰 부분에 있어. 만나는 점이 y값이. 쉽게 이해되죠? 여기가 y값이라고 하면 0 있는 부분이.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돼요. 좀 나중에 2차 부등식 하면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4분의 D에다 넣었어. 하나. 두 번째 또 해야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가 0 봐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러면 이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세 번째는 알파 베타는 a분의 c죠. 그럼 a분의 c니까 m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는 거예요.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봐. 자, 수직선 위에 올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마이너스 2가 있고,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지금. 자, 선생님이 첫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있었고,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있었어요. 맞죠?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1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m이 마이너스 3보다 크대요. 공통 부분 어디야? 여기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m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두 군이 모두 양수인 거예요. 좀 어려워요. 그죠? 내용이 쉽지 않죠? 두 번째는 두 군이 모두 음근인데 이미 1번 구해놨어요. 그죠? 얘는 똑같죠? 뭐만 다르냐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것만 달랐죠. 그러면 얘만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될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다시 해볼게요. 1번하고 3번은 똑같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부터 요렇게 하나 되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공통부분 어디야? 여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따라서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 이게 2번 답이 되는 거. 얘가 1번 답이 되는 거고요. 좀 어렵죠? 그죠? 자, 근데 선생님이 3번은 되게 쉽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따지고 뭐만 따지면 된다 그랬지?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은 것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얘는 m 플러스 3이 0보다 작아서 m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무조건 서로 다른 근을 가져요. 다른 부호의 근을 가져요. 이해됐죠? 자, 이번 문제는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부호야. 그래?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는 0보다 작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는 조건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대. 그러면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그러면 이 조건을 넣어줘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 조건을 둘 다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m-5가 0보다 작고 2 곱하기 m-3도 0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m은 5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면 m은 3보다 커야죠. 따라서 m은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자, 30번의 3번 같은 문제도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어. 그죠? 그리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일단 부호가 서로 다르면 알파, 베타는 0보다 작고요. 두 절대값이 같다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된다는 조건이겠죠? 이렇게 새로운 조건이 나와 있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 식을 하나 더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보다 작고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4는 원래 마이너스 붙어야지 이렇게 0과 같다. 그래서 얘 해보면은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1은 0이 되죠. m은 4 또는 m은 마이너스 1인데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m은 2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해당되는 건 m은 4밖에 없죠. 따라서 m은 3이다. 그래서 문제 형태가 30-1번이 기본의 형태이지만 2번과 3번처럼 주어진 조건이 추가되면 추가되는 조건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됐다.